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요즘 태어나셨다면 한국전쟁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한국전쟁에 희생되어서 다시 새 몸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60대 밑으로. 그죠? 왜냐하면 6.25가 터진 지 72년이 되었기 때문에 72년 밑으로는 아마 새 몸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북한 쪽은 소련이, 남한 쪽은 미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저 아시아 저쪽에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면이 바다이면서 또 해양권을 진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그런 위치에 저희 나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침을 당하고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한반도 내에서도 수많은 역사 동안 싸우고 죽고 죽이고 또 뭐 정권을 바꾸고 또 죽여서 또 정권이 망하고 다시 또 새 정권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온 민족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단지 6.25 한국전쟁으로 희생당한 분들만 수급이 있어서 그런 일이 당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전전생에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 수레바퀴 틈바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희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소 군정 국가에 들어가요. 군정 시기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승만 씨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정부 수립을 했는데 1950년 그 즈음에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에치슨 선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뺀 일본하고 저쪽 태평양권하고 그런 데는 우리 미국이 지키겠다. 침략 못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지키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서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소련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분이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야망을 펼치고 소련을 지원을 무기도 받고 중국에서 또 무기도 받고 막 뭐 총도 받고 탱크도 받고 막 해가지고 막 계속 전쟁할 준비를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기를 전혀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막 도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남한 이승만 씨한테 무기를 줬다 하면 바로 막 북한으로 탱크를 몰고 갈 기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대통령을 내가 하면서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신의주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반도 전부를 통치를 하려고 하는 큰 꿈을 그리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한은 무기도 한 대도 못 받고 그냥 뭐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 저렇게 세우자 또 거기에 또 공산 인민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막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고 막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분당 그런 정치를 하자 막 이런 것들이 시끄러웠는데 북한은 차곡차곡 소련에서 무기를 받고 중국에서 무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밀고 내려와. 그러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밀리고 어디까지 밀렸냐? 낙동강 근처까지 밀린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제 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계속 사람은 죽고 계속 밀려갖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자기네는 이제 소련하고 막 미국이 가서 개입을 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국은 차마 나서지 못하고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유엔군 군인을 모아갖고 16개국 유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언제 오냐면 6.25 터졌을 때 한 달이나 7월 달이나 오면 좋겠는데 석 달 만에 와요. 석 달 만에.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그 유엔군 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이 이 대군을 그 연합군을 끌고 이제 와요. 오는데 메가더 장군이 보니까 거의 먹었어. 이제 낙동강 저쪽 경상도 쪽만 조금 남았어요. 경상도 저쪽에 그 뭐 거창, 함양, 그다음에 굴론 조금 내려가면 이제 경상남도, 부산 요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신이 나서 이제 여기만 낙동강만 넘으면 우리는 인민공화국을 한반도에다 설치할 수 있겠다. 막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이제 띵까띵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딱 와서 보니까 글로 들어와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다 밀고 가려면 우리 국군들이 너무 희생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은 전쟁이지만 많은 그 민간인들이 살생하는 전쟁은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민간인들은 건들지 않고 군인들끼리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 전쟁을 할 때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민간인을 건들지 않기로 했는데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다 살상하고 아파트를 막 폭파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6.25 때는 더 심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디로 지원을 할 건가 궁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한 달 만에 그 인천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인천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끊고 내려오면 보급로를 끊고 이제 북한 그 공산당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반대를 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물이 빠지면 4km 갯벌 4km 정도가 갯벌이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이 쫙 펼쳐지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군인들을 연합군을 풀어놓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뭐 걸어갈 수도 없는 갯벌에다가 어떻게 인천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막 실갱이를 하다가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하고 결국은 9월에 낙동강으로 메가더 장군이 막 밀어붙여서 합니다. 죽게 살기로. 네,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밑으로 남아있는 적군들을 막 계속 낙동강까지 해서 물리치고 나머지는 북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서울 수복을 합니다. 9월 28일 날 서울도 찾고 그다음에 계속 밀고 올라가서 1950년 10월 1일 날 38선 이상까지 차지를 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거예요. 그때 그 38선 이상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해상진까지 밀고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저쪽만 가면 이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우리나라를 다 되찾을 수 있는데 그때 누가 내려와요? 네, 중공군 인해 전술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80만이 내려왔대. 80만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하나씩 뭐 요만한 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얘네들을 막 밀고 내려오니까 막 계속 밀리는 거야. 밀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총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무기를 들고 두 명은 꽹가리 치고 피리 불고 그리고 낮에는 폭격을 당하니까 땅속에 굴을 파고 계속 숨어 있다가 밤에 막 피리 불고 내려오고 이제 그 개마고원 알죠? 개마고원 저쪽에 북쪽에 개마고원에서 이제 그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도 무기지만 너무 40도 이상, 영하 40도 이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서 연합군들이나 우리 국군들이 동상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려오냐? 서울 다시 뺏깁니다. 서울 다시 뺏겨요. 뺏겨가지고 오산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그럴 때 거기다 이제 딱 그 흥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10만의 연합군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밀고 오려고 했는데 막 인해 전술로 해서 막
그래서 포위가 된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함대에서 무기 싣고 그 연합군 10만 명을 싣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근방에 저기 주민들이 아유, 우리도 데려가라고. 우리도 데려가세요. 우리 연합군한테 막 협조하고 하면, 협조한 거 저 사람들이 알면 우리 다 죽을 거라고. 우리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하죠. 무기를 싣고 갈 거냐, 이 사람들을 싣고 갈 거냐. 그래서 결국은 무기를 다 탱크며 뭐며 싹 버리고 그걸 폭발을 시켜요. 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해서 또 계속 남침을 하니까 그 무기들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그 흥남 거기 주민들을 10만 명을 싣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부산까지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서서 잤대요. 서서 자고 그 20만 명을 싣고 오는데 그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단지 5명이 태어났대. 아기가 그 흥남에서 부산까지 오는 사이에 5명 아기가 태어났는데 걔네들 이름은 김치1, 김치2, 김치3 그래가지고 김치5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연합군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5명이 무사히 부산으로 와서 생명을 구하고 그때 이제 20만 명이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휴전 협정을 하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휴전을 하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휴전을 안 해. 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휴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승만 이 양반은 그 정권을 군대 통솔권 이런 걸 다 미국에다 줘버렸어. 그 휴전협정에 갈 수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휴전협정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 참석했냐면 그 미군, 유엔, 미군, 그다음 소련군, 그다음에 김일성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휴전을 38선을 위로 할 건가 아래로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38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이제 종결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딱 해서 전쟁 그만하자 했어야 되는데 휴전을 위로 할까 아래로 할까 이쪽으로 하자 저쪽으로 하자 막 이렇게 분분하니까 1953년까지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 51년 그때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거 끝났지만 소소하게 그런 많은 전쟁들은 생명을 잃은 전쟁은 1953년까지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던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이제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적군을 인천으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이제 인천을 막아버리니까 저쪽 경상도 장수포라고 하는 데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흘려 소식을 흘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연합군들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상륙을 해야 되니까 그때 누가 있냐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16, 17, 15 이런 애들을 배에다 실어서 상륙 작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제히 다 몽땅 죽임을 당하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상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막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저쪽 적군들이. 그렇게 해서도 또 어마무시하게 인천 상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린 소년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때 또 목숨을 잃은 그런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입니다. 그 당시 6.25 한국전쟁 결과는요. 폐허는 말할 수가 없었고 뭐 하나 제대로 건물이 있었던 건물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국군은 160만 명이 죽었대요. 160만 명. 그리고 민간인들은 99만 명이 죽었고 싸움에 참석하지 않은 민간인들도 99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국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명피해는 그랬고 산업재해는
120국에서 우리나라가 주에서 두 번째, 119번째 경제 그 수준이 그 당시엔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뭘 했어요? 원조를 했죠. 뭐 밀가루도 보내고 소금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한 1년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자를 끊어요. 언제까지 뭐 전쟁 난 한국에다가 물자를 원조를 해줄 수는 없으니 끊어서 우리나라도 산업을 발전시키자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자본이 되었던 것이 그 파독이 뭐예요? 독일에 인부들 광부들 보내고 간호원들 보내서 거기서 뭐 몇천 달러를 벌어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국을 산업을 일으키는 자본으로 삼았다고 해요. 근데 말도 안 통하죠. 그다음 우리나라 탄광은 저리 가라래요. 독일은 어마어마한 깊은 곳에 그 탄광이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사람도 병 걸려서 죽고 25명은 병 걸려 죽고 자살해서 4명이 죽고 간호사도 우울증 걸려서 죽고 그렇게 또 다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희생인들이 계속 따랐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한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법사님 법문처럼 이제 그 원심을 놓지 못하고 딱 걸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걸 풀어버리고 시대적인 시대를 잘못 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이렇게 쭉 앉혀놓고 내가 시대만 잘 타고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 지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먹이고 키우고 할 수 있는데 더 야망이 더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우연자연하게 엮어져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6.25 하면 저희들도 잘 몰라요. 피난도 안 가고 이렇게 들어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지 사실은 그때 체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땐 그랬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